황석영의 탑이라는 소설인데,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인데, 내용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게 주인공이고 나고. 근데 처음에 참전했을 때는 후방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보충병으로 차출돼가지고 이번에는 차출돼서 가봤더니 융통성이 전혀 없는 분대장 하사 밑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 그게 바로 이 제목의 탑을 지키는 일이야. 알았니? 이게 근데 베트남 사람들한테 탑은 종교적이며 신앙이고 뭐 그래서 꼭 지켜내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잘 지켜내긴 지켜내지, 그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군들한테 지켜내면서 미군들한테 남겨졌는데 미군들이 이걸 또 불도저로 부셔버린단 말이야.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지켜낸 탑을 허무하게 무너뜨려버린다. 그래서 여기 탑이라는 제목의 소설의 탑은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종교, 추앙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인민의 방금, 여기서 베트콩이겠지, 그지? 이걸 뺏어야 되는 거야. 뺏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이건 전략적이건 뺏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국군들은 이걸 또 지켜내야 되는 거고 미군은 우리 편이지만 이건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해. 가치 없어. 왜냐면 나중에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탑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은 일종의 이런 거지. 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약소국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무력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탑이라는 게 사실 정신적이고 뭐 신앙이고 종교이긴 하지만 우리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지켜야 될 의미가 있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걸 또 드러내는 게 이 소설이란 말이야. 본문 한번 볼까? 본문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 본문 줄거리부터 볼게.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인 나는 보충병으로 차출되어 지역인 R포인트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한 분대의 병사들과 함께 월남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오랜 탑을 지키라는 무모한 임무를 맡게 된다. 베트남 전쟁 때가 시대적 배경이고 여기선 무모한 임무라고 얘기했는데 월남인들을 위해서 베트콩이 아니라 월남인들을 베트콩으로부터 지켜내야지, 그치?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교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작전이 변경되어 미군까지 철수한 날 밤 적과의 치열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된다. 이 장면이야. 본문 봐봐. 여러 개의 드럼통이 한꺼번에 굴러가는 듯한 소리로 클레모아가 터지고 클레모아는 전방에 있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치? 파편으로. 지뢰인데 앞에 있는 건 싹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걸 방향을 돌려놓으면 아군이 전멸하는 거야. 알았냐? 돌격하던 게릴라의 몸이 위로 펄쩍 솟았다가 떨어졌다. 클레모아가 터지니까. 방벽을 넘으려던 게릴라들도 직선으로 날아간 파편에 맞아 굴러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벽이라는 게 베트콩이 침입하는 걸 막으려고 벽을 쐈단 말이야. 호각 소리가 길게 한번 들리면서 적의 사격이 멎었다. 차가운 정적이 이 소강 상태, 싸우다가 잠시 멈춘 상태 속으로 스며들었다. 두개골 속이 곧 터져나가기 직전인 것처럼 각자의 맥박 소리만 들렸고, 맥박 소리만 들렸다는 게 뭐야? 여기서는 심장이 막 뛰는 거지. 이건 공포, 두려움, 긴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두개골 속이 곧 터져나가기 직전인 것처럼 각자 긴장하고 각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맥박 소리만 들렸고 갑자기 고요함 때문에 나는 피부의 땅구멍들이 모두 막혀버릴 것만 같았대. 그 정도로 숨이 막힐 지경이야. 남의 땅, 베트남, 남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게 전쟁의 상황을 얘기한다면 이게 무의미하다. 회의감이지. 전쟁을 겪으면서 겪는 회의감이란 말이야. 우리는 도대체 뭐냐. 도피로가 차단된 7마리의 쥐새끼였다. 쥐새끼 같았다라는 뜻이야. 비유적으로 도망갈 구멍이 없는 그런 곳에 갇혀버린 7마리의 쥐새끼처럼 느껴졌다 그런 얘기야. 손님을 죽여버립시다. 손님. 자, 여기 게릴라가 쳐들어오는 건 베트콩이고 베트콩 포로들을 손님이라고 부른 거야. 손님, 데리고 있는 손님을 죽여버립시다. 부사수가 말했다. 문대장 청소합시다. 저 새끼는 이용 가치도 없잖소. 포로를 도로 가운데 묶어놓자. 결국 선임 조장의 말대로 포로는 길 가운데 교통표지판에 묶어놓기로 했다.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게릴라들이 쳐들어오려면 얘네들부터 죽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편을 죽여야 되는 거니까 이 전쟁이 뭐 비인간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우측 대대 지역으로 침투했던 적의 분대는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았다. 적들은 우리의 완강한 저항에 신중해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소강 상태가 된 거고 어둠 속에서 부상당한 게릴라의 생존자가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보내줘라. 수트 한 방 날려버려. 왜 시끄럽다는 뜻인가? 선임 조장이 방벽 앞으로 술탄을 까던졌다. 모래먼지가 일어났고 곧 조용해졌다. 부사수가 초소 안에서 포로를 끌고 나왔다. 그는 밖으로 끌려 나오자 허공을 향해 뭐라고 또 긴 고함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포로의 눈이 번들거렸다. 부사수가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도로 가운데로 걸어갔다. 교통표지판 앞에 앉혀놓고 붙들어맸다.
이게 비인간성이란 말이야. 비정함이지. 길 옆을 따라 포복하고 있는 적의 분대 병력이 보였다. 움직이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좌측 대숲으로 적들이 몸을 낮춰 달려가고 있었다. 전투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화력과 지원포의 탄착점이라는 게 도달한 지점을 말하는 거야. 포를 쏘면 어디에 도달하는지 탄착점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사가 말했다. 이젠 정면을 포로가 막아준다. 시간을 좀 끌 수 있을 거야. 적은 저놈을 사살할지도 모릅니다. 시간 걸릴걸. 저쪽도 명령계통이 있을 테니까 함부로 쏠 수는 없을 거야. 시간 끌기네. 적의 통신 신호로 여기지는 목탁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다 그쳤어. 조용해졌어. 좌측 대숲의 적들도 잠잠해졌다. 포로가 길 가운데서 숲을 향해 뭐라고 자꾸 소리쳤어. 하사가 말했다. 저자가 뭐라는 거야? 그랬더니 아마 자기를 쏘라고 그러는 모양이요. 선임 조장이 말했다. 조명탄이 떠올랐는데 환한 빛에 노출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가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앞에는 밝아 벗기운 소총수가 쩔뚝거리며 걸어왔고, 그러면 똑같이 포로를 앞세우니까 포로를 데리고 온 거야. 쩔뚝거리며 걸어왔고 뒤에 적이 바짝 따르고 있었다. 소총수는 몇 번이나 쓰러지려고 했고 그때마다 뒤에 붙어선 자가 부축을 해서 올렸다. 우리는 눈앞에 포로가 된 빈사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동료가 다가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뭐 이해는 뭐 이런 식이야. 교환하죠. 살려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에 가까운 거지, 그치? 뒤에 참호 속에 사수가 말했다. 여기까지가 포로를 잡고 소총수 포로를 잡고 접근하고 있는 적군들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은 아군이 먼저 한 거야, 알았니? 중락부분 줄거리 양쪽에 사상자를 낸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적군은 후퇴를 했고 탑을 지켰네. 그럼 탈진한 분대원들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졸다가 아군의 무전소리에 잠을 깬다. 국도 북쪽에서 무한궤도가 불러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한궤도. 이건 탱크네. 아니면 장갑차나 뭐 이런 거야. 잠시 후에 나뭇잎과 풀을 철모에 꽂은 미군 도로 정찰대가 지뢰 탐지기를 등에 짊어지고 지나갔다. 장갑차의 포수가 머리를 내밀고 즐비한 시체들의 사진을 찍었다. 이게 비인간적인 모습이란 말이야. 뒤로 멀리 떨어져서 벼랑에서 철수했던 LVT 세대하고 장갑차고 경비소들을 지나갔다. 미군들이 이제 탑을 지키고 있는 우리 아군 쪽으로 이제 온 거지. 2.5톤 한 대가 우리 초소 옆으로 대어졌고 말쑥한 정글복 차림의 미군 중위가 승차 책임자석에서 뛰어내렸단 말이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말쑥한 정글복이야. 그는 대낮에도 얼굴에 바른 흑색 위장 초콜릿을 지우지 않은 병사들을 도로변에 배치했다. 똑같은 규격으로 허리에 매달린 가스 마스크가 인상적이었다. 눈에 띄었다는 얘기야, 그게. 미군 중위가 우리를 향해 엄지를 세워 보이면서 웃었다. 대대 지역 안으로도 몰려 들어가는 차량의 행렬이 그치진 않았다. 우리는 배수로에 기어 나와 담배를 피웠다. 멍청이 주저앉아서 잠을 깨운 자들은 우리 그 아군 진영대를 들어온 거니까 미군들을 말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보았다. 흰 페인트로 CB라고 썼어. 이 CB는 사실은 C는 해군을 말하는 거고 이 B는 그 전쟁 때 있잖아. 건물이 망가지고 다리가 폭파되고 그러면 그걸 다시 복구하는 부대야. CB라고 쓴 미군 여기다 나왔네. 해군 공병대의 불도저 한 대가 멎었다. 운전석에 배불뚝이 중사가 초소를 가리키며 장교에게 물었다. 여기니까? 그래, 여길 넓혀야겠어. 여기 이것 때문에 온 거네. 불도저가 크게 회전하더니 뒤로 멀찍이 물러섰다가 달려들면서 바나나 밭 밀어버리기 시작했다. 이 바나나 밭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아군들이 우리 군인들이 지켰던 탑이 있던 거야. 탑을 밀어버리기 시작한 거지. 불도저는 드디어 초소 뒤에 빈터를 향하여 굴러왔다. 우리는 담배를 내던지고 벌떡 일어났다. 왜냐하면 목숨 바치면서 지키던 걸 와가지고 불도저 밀어버리니까. 선임 조장이 불도저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자동소총을 운전사에게 겨눴다. 꺼져 이 새끼, 갈겨버려. 미군 중사는 발동을 끄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우리를 두리번거리고 나서 두 손을 벌리며 으쓱했다. 왜 영문을 모르겠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냥 돌덩어리를 지금 부시고 있는 건데 미군들한테는. 내가 어리둥절해 서 있는 장교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뭐 하는 겁니까? 장교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다. 바나나 숲을 밀어내야겠어. 캠프와 토치카를 지을 것이대. 캠프. 그 다음에 토치카는 이건 이제 이게 사격할 때 이렇게 쓰는 그 지역 말하는 거야. 사격 진지라고 그러지, 그치? 토치카를 지을 것이대. 저 해병이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 바나나 숲은 없어져야지 캠프하고 토치카를 짓는 거야. 근데 그 바나나 숲에 보면 탑도 있었단 말이지. 우리는 작전 명령에 따라서 저 탑을 지켰습니다. 우리 아군이 목숨 바쳐 지킨 거지. 나는 초라하게 서 있는 작은 탑을 가리켰다. 중위가 보여줬다. 탑이라고? 나는 저런 물건에 관해서 명령을 받은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관심 없다는 얘기지.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아직 통보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군은 월남군에게 탑을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베트콩이 아니라 베트남 군인한테. 인민해방전선, 이게 이제 베트콩을 말하는 거지. 저것을 빼앗아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저 탑은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나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참모들의 심리적인 판단, 마을에 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탑을 없애면 안 된다라는 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고자 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원래 탑에 대해서 얘기할 마음은 별로 없었어. 왜냐면 얘기해도 모를 테니까. 근데 다 얘기한 거야. 그렇지만 말하고 나자마자 우리는 깨끗이 속았다는 걸 알았다. 그게 누구의 것인가? 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불교라는 낱말이 나오자 이 단순한 서양 지구는 으흥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중이가 말했다. 그런 골치 아픈 것은 없애버려야지. 미합중국 군대는 언제 어디서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미합중국 군대는. 세계의 도처에서 말이지. 세계 아무 데서나 말이지. 이 강대국 논리란 말이야. 오만하기도 하지. 나는 우리가 탑과 맺게 된 더럽고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탑과 맺게 된 더럽고 끈끈한 관계가 뭐야? 목숨 바치고 다쳐가면서 탑을 지켰던 거. 이거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단 말이야. 장교는 자기가 가장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강대국 아메리카의 전형임을 내세우고 그러면 자기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동양인, 여기서 베트남 사람들이겠지.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탑에 대한 견해도 그런 바탕에서 출발할 것이다. 한 무덕의 작은 돌덩이가 무슨 피를 흘려가지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겠는가? 여기에 이제 괄호 묶어야 되겠지. 이게 바로 전쟁이 무의미함을 깨닫게 된 거지. 왜냐면 목숨 바치고 지켜낸 탑이 미군들 입장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단 말이야.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이 무슨 전쟁이 이럴까? 나는 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우리가 싸워 지켜낸 것은 겨우 우리들 자신의 개같은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 대한 회의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황석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 탑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상징적 의미를 갖추고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한테는 종교, 신념, 추앙 이런 대상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그런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지켜내려고 목숨 바친 건 또 무의미한 거고 이런 것들이야. 아니? 자, 그래서 전쟁의 회의감을 느끼면서 마지막에 끝났고요. 또 그 미군들이 했던 어떤 행위는 강대국 논리지, 그지? 힘의 논리로 제3세계, 베트남이나 아시아 약소국가들의 어떤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의 논리대로 뭔가 세계를 바꿔가고 있다 라는 내용의 소설이 바로 탑이다. 자, 문제 한번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풀었지? 안 풀었으면 빨리 풀어. 네. 1번 봐봐. A하고 B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좋잖아. 여기 나가 서술자라고 했으니까 A 부분은 지금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불도저로 바나나 숲을 밀어버린 장면이야. 그거는 지금 서술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B 부분은 이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서술자가 깨닫게 되는 거야. 인식. 무의미하게 인식하는 거. 전쟁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1번. A는 자신이 관찰하고 경험한 상황 묘사 맞고요. B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바로 전쟁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한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 않아? 뭐 이런 거야. 정답이 1번이야. 2번 볼까? 가정을 통해 틀렸고 과거의 상을 바탕으로도 아니고요. 현재. 3번. 특정 인물로 초점화된 제한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그러면 특정 인물이라는 게 나를 말한다면 그건 맞는 거지, 해석이. 그지? 됐어? 나라면 이 등장인물 중에 나한테 초점을 맞췄다면 이건 맞는 거고, B는 전지적인 위치에서 아니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 때문에 전지적 위치가 아니고요. 4번. 특정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인 묘사고, 2번은 주관적 배제가 아니지 주관적 인식이란 말이야. 5번. 변화된 공간의 분위기를 통해 고조된 변화된 공간의 분위기가 아니지. 변화시키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본다면 이제 바나나 숲을 밀어버렸다. 그럼 변화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긴장감은 나타나지 않지. 그 다음에 내면의 무기력함도 아니야. 전쟁의 비정함과 무의미성을 인식하게 된 거지. 무기력은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알만한 해석이다. 2번. 위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 그런 거예요. 또 어렵지 않다. 아까 설명한 것 그대로야. 1번. 나와 부대원의 임무는 적으로부터 탑을 지키는 거야. 목숨 걸고. 2번. 선임 조장은 적의 접근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포로를 그 교통표지판 거기다 묶어놓으라 그러지. 맞았고. 3번. 우리 군은 마지막 전투에서 적을 물리치고 탑을 지켜낸다. 많은 사상자가 있었지만. 4번. 미군은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바나나 밭을 밀어버리려 했다. 아니고요. 캠프와 토치를 만들려고 한 거지 탑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도 없었어. 마치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나나 밭을 밀어버린 건 아니고 바나나 밭에 탑이 있었던 거고 그 탑을 의식하지 않은 채 밀어버린 거야. 4번 틀렸네. 5번. 나는 미군 중위가 마을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설명해주고 싶었어. 그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지만 설명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뭘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참모들의 심리적 판단, 마을에 관한 설명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얘기했단 말이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정답은 4번이 잘못된 해석이다. 자, 3번 문제 볼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부터 미음이라서 1번 한번 볼까? 1번. 기억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숨막히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긴장감, 두려움. 맞나 봐봐. 두개골 속이 곧 터져 나온 맞잖아. 긴장감, 두려움. 맞지?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서 현재의 상황을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는 걸까? 뭐냐? 무엇이냐? 난 어디냐? 내가 있는 곳은 뭐냐? 나는 누구냐? 이게 바로 의문형 표현이고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맞았고. 3번. 추측의 표현을 사용해서 적군의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 추측. 뭐뭐뭐뭐 같았다. 뭐뭐 했는 것 같았다. 이런 부분들이 추측의 표현이야. 그래서 그 크레모를 동원해서 그렇게 했더니 적군이 많이 타격을 받았고 적군의 포로 손님을 이용해서 지연시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추측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리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적군에 둘러싸인 상황을 드러내겠다. 청각적 이미지 사방이 고요하고 무슨 소리가 들렸대? 목탁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 나왔지 그치? 목탁 소리가 사방에 들렸다는 얘기는 사방에 포위하고 적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인이란 말이야. 목탁 소리가 청각적 이미지고 아군의 상황을 알 수 있다. 5번 행동 묘사를 통해 미군 중위가 나의 말에 동의함을 나타낸다. 틀렸지? 5번이 틀린 거야. 나의 요구하고 반대되는 행위를 저지른단 말이야. 그게 탑을 없애버린 거야.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지. 동의했으면 탑을 그냥 놔뒀어야지. 정답은 5번 해석이 틀렸다. 다음 4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이끌 이해하거나. 자, 보기 한번 볼까? 이념과 명분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전쟁에는 정작 자 빛을 쳐봐. 전쟁 이념이나 명분만이 남고 인간은 도구와 명분만 남고 이데올로기는 명분이고 인간이 도구와 철저하게 도구로 이용된다.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인간은 인간의 이념이나 명분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은 쉽게 희생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은 소중히 여겨야 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 전쟁 상황은 밑줄 쳐. 전쟁 자체의 무의미하다. 지켜져야 될 게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또한 첨예한 냉전의 대립은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강대국의 논리 밑줄 치고 제3세계 운명 결정 밑줄 치고 맨 마지막 장면이야. 그래서 황성의 탑은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비인간성, 무의미성, 전쟁의 비인간성과 무의미성을 고발하고 있다. 작품 해석이 그거라고. 자, 그러면 4번 틀린 거. 1번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포로를 길 가운데 세웠어. 그러면 적들이 여기를 뚫고 나가려면 자기 편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자기 편을 죽이면서까지 전쟁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비인간성이지. 맞았지 그제? 보기에도 비인간성 나오고요. 저 장면도 비인간성이니까 맞았고. 2번 환한 빛에 노출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오는 적군의 모습에서 이념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숭고한 인간정신. 전혀 보기는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도 없어. 숭고한 인간정신.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보기를 통한 해석이 아니란 말이야. 2번 틀렸어. 정답. 교환하죠. 살려야 합니다. 이거 봐. 그래도 소중한 동료애가 느껴지지 그지? 4번 그런 골치 아픈 것은 없애버려야지. 미군 중위의 말. 결국은 강대국 논리로 제3세계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소중한 것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야. 맞았고. 5번 피를 흘려 지켜낼 가치가 있을까? 한무더기의 작은 돌덩이 탑이야. 무의미한 전쟁 명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켜낼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고. 탑이.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목숨을 바쳐서 지킨 건데 근데 탑은 그냥 지켜내기 위한 명분이야. 소모되는 건 뭐야? 그냥 피 흘리면서 죽는 군인들이야. 전쟁의 명분은 무의미한 거야. 여기서 탑을 지켜내는 게 명분이었다면 피를 흘릴 가치가 있을까? 그 정도는 아니야. 하나니 무의미한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2번 해석이 전혀 맞지 않는 숭고한 인간정신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이게 황석영의 탑이었어.